안녕하십니까, 전은세입니다. 자, 요즘 집값 불장이라 그러죠. 서울 아파트가 미쳤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부동산이 미친 거냐, 아파트가 미친 거냐, 돈이 미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물건이 미친 게 아니라 돈이 미쳐서 물건이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공급량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더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보시면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계속 풀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계속 은행에서 돈을 푸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 세금을 미리 끌어쓰는 개념으로 나라에서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부분들, 전 세계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지, 왜 부동산을 갖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리고 신용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계속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금본위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금본위가 아니라 신용사회예요. 신용을 기반으로 계속 돈을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화량이 늘지 않으면 경제도 정체가 돼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늘어나야지만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생겨줘야지만이 내일 더 비싸진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일 더 싸지면 그러면 사람은 다 지갑을 닫게 돼 있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정말로 무너지죠, 그냥. 왜냐면은 고용도 창출이 안 돼요. 안 팔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안 팔리면 고용도 창출이 안 되고 그럼 다 실직이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통화량 증가의 핵심 이유죠. 경제 성장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대출을 증가를 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나라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은행이 매입을 하면 시중에 돈이 당연히 풀리죠.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신용 창출,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면서 신용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출이 일어나면서 통화량이 계속 증가되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어느 정도 물가가 상승이 되고 소비가 일어나는 구조들, 경제 성장을 유도를 하는 거죠. 부채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부채에 대한 기업과 정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내 부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1억의 가치가 되게 높았는데 내 부채는 1억이에요. 통화량이 증가해서 1억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갖고 있던 부채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통화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켜서 부채에 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죠. 통화량 증가라는 것은.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경기 침체 시 금리 인하, 돈 풀기, 양적 완화, M2 폭발적 증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M1은 바로 쓸 수 있는 화폐, M2는 정기예금, 단기 채권 등 실제 소비 여력을 포함,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시장 안정,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걸 방지시켜요. 통화량을 계속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도가 되면은 당연히 자산 가격이 급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는 부의 불균형 확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국가 재정 정책과 연계. 아까 말했듯이 국가 재정 정책. 국가는 계속 추경 예산도 편성을 하고 빚을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돈의 가치가 만약에 빚이 이만큼 있는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더 큰 빚이 생긴 그런 효과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통화량을 줄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줄이면은요,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자산시장이 붕괴가 되고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부채가 더 높아지는 효과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 발행은 멈출 수가 없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에 의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을 계속 통화량을 증가를 시키고 있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돈이 흔해지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돈이 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값이 상승을 하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폐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자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물 자산,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부동산과 금입니다. 여러분들 금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당연히 재테크가 아닌 이런 신용경제 시대에 있어서 나에 대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한 수단이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저희와 세종국토개발과 어떤 곳에 투자를 할지 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에 대한 자산을 지키는 자산 지킴이가 저희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이런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속 돈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어디에 투자를 할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신용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저희랑 상의를 하시면서 재테크에서 성공하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폐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산시장에 도움이 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